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배당락 당일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마감이 됐습니다. 보통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 보합 마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상승 확대 마감 이렇게 마감하곤 했었는데 일단 어제 미리 올라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쳐놓고 어제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까지 미리 선반영해 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이제 금융 투자의 매도가 평소보다 더 많았어요. 예,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전의 어떤 배당나기보다는 좀 부진하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패턴에서 조금은 달라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재료가 더해졌잖아요. 예, 금융투자 매도도 많았던 데다가 오미크론의 확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게 이제 미국 확진자 수와 그다음에 사망자 수의 추이인데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7일 평균치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망자 수는 이전 고점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확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소비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융투자 매도하고 겹치면서 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았잖아요. 역대 최대. 제가 아무래도 사상 최대거나 빅3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매도인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사에 나왔죠. 어제가 사상 최대 매도였고 역대 최대 매도의 거의 50%가 더 많은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졌는데 이게 말 바꾸면 금융투자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가 되는 거고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수급의 되돌림이 또 유난하게 많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뭐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이래저래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 역대 최대 매도 나온 이후의 주가 흐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황 말고 나중에 브리핑 방송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뭐 3천에선 또 깨져버렸고 근데 이제 21선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이제 걸터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최근에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패턴대로라면 이제 마지막 날 좀 플러스로 마감을 해서 5일선까지 회복시켜주면 좋은데 어쨌든 대롱대롱 21선에서 걸터서 마감됐다. 근데 지금 12월 이후에 21선 아래에서 이틀 연속 머문 적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이 위선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좀 중요하고 코스닥은 어쨌든 이제 보합, 강보합으로 좀 위아래 진동이 좀 제법 나서 이전의 패턴대로 상승을 좀 키우나 보다 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일부 또 금융투자 매도 물량 맞는 종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양시장 대형 업종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 소형 업종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의 스몰캡 지수는 1.7%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수가 1.7%면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수만 저랬고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보합 정도로 끝난 거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간 거였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에 그렇게 의미 두기보다는 상승 하락 종목 수, 그다음에 이제 업종 지수 요걸로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그냥 보합, 코스닥은 좀 올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는 외국인이 이제 매도 쪽에 줄을 섰죠. 근데 외국인들이 장중에 2천억 원 정도 매도였다가 1시 이후에 매도를 줄였거든요. 동시호가에 더 많이 줄여서 1,200억 원. 이 정도면 뭐 외국인들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코스닥은 좀 제법 많이 팔았죠. 예, 코스닥은 업종별로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어느 쪽 줄 서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밀리느냐를 결정지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 쪽에 줄을 서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밀렸고 금융투자 매도는 엄청났죠. 예, 오늘 하루에 2조 이것도 역대급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2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12월에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7조 3천억이었어요. 코스피가 5조 5천억, 코스닥이 1조 8천억에서 7조 3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매도가 12월 전체 매수의 27%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라면 3일만 더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물량이 단기에 끝나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고 이 금융투자 매도라고 해서 반드시 그 물량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미리 좀 상당 부분 소진했다라는 점은 한편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내일까지 차라리 이렇게 확 쏟아부어가지고 절반 정도 해결하고 1월로 넘어가면 그것도 상황이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많이 한 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 매도할 수밖에 없죠. 금융투자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면 의약품 많이 팔았고 금융 되게 많이, 이게 배당 많이 주는 게 또 금융 쪽이잖아요. 그리고 제약사 중에 또 배당 제법 주는 그 제약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중심으로 좀 매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배당 이슈 말고는 많이 판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운수 창고 매수했고, 전기전자는 막판에 매도 줄여서 그다지 많이 팔진 않았고, 기관은 전기전자만 6,400억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만 5,100억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빼고 나서 보면 뭐 전기전자도 그렇게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배당 받은 종목들 중심으로 팔았다고, 그 기관은 이제 역시 금융투자의 매도가 집중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팔았죠.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 게임 업종 중에서 일부 물량 되게 많이 던졌고, 일반 전기전자 이거는 2차전지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쪽 물량이 좀 많이 포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도 일부는 또 많이 팔아서 오늘은 뭐 무슨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 그냥 수급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급 부담을 느끼면서 종목들이 좀 밀렸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수급이 하루의 시황을 다 좌우한 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로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 쪽에 줄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2시에 매도 줄였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내일 해줄 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은근히 스리슬쩍 계속 매도 쪽에 동참을 해버리면 어떤 게 걱정되냐면,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매도가 붙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1월에 고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쪽에 붙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공매도가 더해지면 1월 만기 때까지는 지수가 고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여지를 좀 막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매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를 물론 11월 것까지 합쳐져야 되긴 하는데, 일단 12월 물량만 놓고 보면 27%를 오늘 하루에 털어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내일도 비슷하게 나오면 조기에 이 매도 물량이 해소가 되거나 향후에 나눠서 매도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 부담을 상당히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설령 지수가 좀 희생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형주 몇 개가 받아주면 되니까 이제 이 물량이 이벤트가 조기에 좀 해소되는지 여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보면 기관의 매수가 한 2주 사이에 누적돼 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산별적으로 업종 내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종 장세라기보다는 업종 내 종목 장세,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게임주, 메타버스, 반도체, VR,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 것도 있었고 있는데, 어쨌든 좀 평소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업종 내에서, 물론 이게 전체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빠지기도 하고, 뭐 2차 전지도 종목들별로 엇갈리고 막 이랬는데, 대체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으로 보면 게임, 메타버스, 반도체, VR 이 정도였거든요. 뭐 코스피에서 뭐 조선업종이 올라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성 종목은 아니니까,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여부 앞으로 제가 매일 나열해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요 구도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과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종목을 많은 상태가 이어지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업종도 중요하지만 업종 내 기관 수급을 꼭 꼼꼼하게 챙겨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